어느덧 11월에 새 달이 시작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라는 매체를 보게 된 건 8년, 해야겠다고 결심한 건 4년, 시작한 건 2년이 조금씩 넘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만든 영상이 17편이라니 새삼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증시 어떤가요? 10월 주식시장은 조금 살만하셨나요? 지난 2022년 7월 18일, 19일 방송한 한국은행의 빅스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연방준비제도의 무리한 금리 인상이 얼마나 세계와 민생 경제에 고의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더욱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연준 의장과 연준은 멀리 살피고 널리 공포하여 시장의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알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반 개개인이 약속을 잡아도 며칠에 몇 시에 어디서 뭘 할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속하는 것이 상식인데 파월은 본인은 아니겠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돌파했고 바로 다음 달인 4월에는 목표치 2배인 4%를 돌파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문제가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경제학자들과 월가의 경제통들이 지속적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옐런 장관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도구가 있다고 발언했죠. 그녀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슷한 발언을 했고 심지어 일시적 상승 후 하락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5월부터는 이런 연준의 발언을 믿지 못하는 시장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6월 들어서는 소통이라도 있었는지 전 연준 의장이자 현 재무장관인 옐런이 사라지고 파월 의장이 나서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7월에는 급기야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까지 나서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 아닐 것이라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화제가 되었지만 11월까지도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던 파웰과 옐런은 2022년 1월이 되어서 급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해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으로 예측이 안 틀린 척을 했죠. 하지만 바로 다음 회기에 0.5%포인트를 올리며 앞으로도 2번 더 빅스텝을 밟겠다는 발표와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겠다고 발표하며 뭔가 심상치 않음을 시사합니다. 분명히 2번 더 빅스텝을 밟겠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회기에 28년 만에 최대치인 0.7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 고 바로 말을 바꿔 시장의 뒤통수를 후려치며 금융시장을 패닉에 빠뜨립니다.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말을 자꾸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일시적이다 아니었고요. 당분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아니었고요. 자이언트 스텝 없다 아니었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필요하면 시장과 충분히 소통을 예고하겠다 아니었고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올리고 내리지 도대체 연준 의사록은 뭐하러 공개합니까? 어차피 시장의 전문가들이 현 인플레이션 상황을 판단하는데 더 정확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굳이 저런 발언들을 안 했다면 시장은 알아서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알아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예측했을 겁니다. 일 처리를 이렇게 하니 무능하다는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너무 위태롭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이 어떻게 행동을 했건 이 인플레이션이 공급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현실 경제를 부셔버려야 진압이 가능하고, 그러려면 급격하고도 고압적이며 부정할 수 없이 단호한 금리 인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반대합니다만, 제가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한다니까 그냥 현실을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경제가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공표한 4~5%까지는 올려둬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부터 시장에서 근거도 없는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시기만 되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거다, 연준의 금리 인상 명분이 약해질 것이다 라며 누군가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어김없이 그 예측과는 반대로 결과가 나와 금리 인상과 증시 폭락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왜 이런 선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급기야 10월 들어서는 곳곳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하락할 것이다, 물가가 정점에 도달하고 하락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에 정점에 도달하고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앞에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사실이지만,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2%에서 1도 변하지 않았고 아직도 8%를 자랑하는 물가가 건재함에도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연준통이라는 닉 티밀하우스발 12월 이후 금리 인상 폭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도 이에 호응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6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연준에서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금리 인상 완화를 주장한 적이 없으며, 마지막 금리 인상 발표인 9월에는 목표 금리의 계속된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앞으로도 금리 인상할 것이라며 단호히 밝혔을 뿐입니다. 앞으로 빅스텝이나 베이비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 자체는 그냥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각종 언론을 통해 나오는 금리 인상의 완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보도들은 대부분 연준발도 아니고 그냥 해야 한다 혹은 카더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연준은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카더라라는 기대감도 모두 무참히 짓밟으며 예측이 안 되고 불합리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바로 엊그제까지 금리 속도 조절?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앞으로 계속 인플레이션만 때려잡을 거야 라고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18, 19일 올린 영상에서 월가와 경제학계 사람들의 의견처럼 작년부터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해 나갔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고, 금리 예측 0.25%포인트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혼란을 유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꾸 말을 바꾸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자고 경제를 부셔버리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 등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연준의 합리적인 행동은 시장에 대한 불합리이고, 연준이 불합리한 행동은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혼란이 야기된 것입니다. 저는 금리의 급격한 인상을 싫어했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는 법이고, 그렇다고 아직 물가도 안 잡혔는데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인하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잃을 신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연준이 시장에게 신뢰를 잃으면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있는 한 신뢰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오는 11월 연준 회의에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위해 어느 정도의 금리가 적절한지 확실히 밝히고, 그 이후에 점진적 금리 상승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까지는 명확히 발표해야 합니다. 이 발표에서 금리 상승 속도를 늦추겠다는 목표 인플레이션까지도 명확히 밝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면 4%까지, 하락하면 그 이후에 속도를 둔화시킨다든지 말이죠.
지금 갑자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도, 이걸 진짜 경제가 파탄날 때까지 몰고 가는 것도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사람들로서는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좌고우면하는 태도가 계속되거나 실제로 경제를 붕괴시킨다면 이분들 과거 폴 볼커 연준 의장 마냥 출퇴근 시 그리고 퇴임 후 평생 방탄조끼를 입고 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그럼 안녕.